안녕하세요.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춤한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의 긴장도가 다시 높아진 요즘인 것 같습니다. 계속 버티고 있던 항공사들이 이제 그 힘을 다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루프트한자의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트한자,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국적항공사입니다. 그런데 루프트한자라는 독자적인 항공사만 보통 알고 계실 거예요. 루프트한자 말고 루프트한자 그룹은 여러 나라의 항공사를 보유한 거대 항공사 그룹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당연히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있고요.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 항공과 유로윙스, 벨기에의 브뤼셀 항공, 스위스의 스위스 항공과 에델바이스 에어, 그리고 터키 항공과 50%씩 지분을 보유 중인 선익스프레스가 있죠. 국적이 다른 항공사들이지만 모두 루프트한자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회사들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예전 아시아나 기내식 문제로 들어보셨던 LSG 스카이셰프 등의 기내식 제조 공급 회사를 보유하다가 작년에 매각을 했었죠. 루프트한자 그룹의 설명으로는 중단거리 항공편에서의 전반적인 여행 트렌드가 기내식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게 바뀔 거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하네요. 에어프랑스 KLM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 그룹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일 항공사보다 유동성 면에서 더 힘들겠죠. 그래서 최근 우리가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루프트한자의 긴급 구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사였죠. 이는 Federal Economic Stabilization Fund, 연방경제안정화 기금의 파이낸싱 패키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사에서 WSF라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연방경제안정화기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WSF는 영어의 약자가 아니에요. 독일어의 약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어고요. 그런데 계속 몇 가지 논쟁거리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 논쟁거리는 WSF에서 25%의 주식 보유, 그리고 루프트한자 그룹의 이사회에서 대의권을 갖는 것, 요렇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루프트한자 그룹의 CEO인 카르스텐 슈퍼는 이런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찍이 못 박아 이야기를 했었었죠. 또한 이 협상에는 사일런트 파티시페이션과 90억 유로의 시큐어드 론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일런트 파티시페이션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시큐어드 론은 물적인 담보를 기준으로 공채를 발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탈 90억 유로의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90억 유로는 한화로 따지자면 12조 8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독일 정부 측의 기사화된 발언들을 보면 헤센주의 총리인 폴커 부피어는 루프트한자의 경쟁사들이 지분을 몰래 매입하는 것을 막아서 루프트한자를 순수 독일의 기업으로 남겨야 한다며 구제금융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외국어들, 특히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은 이런 독일어 같은 그런 단어가 연결돼서 나오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몇몇 기사는 폴커 부피어 헤센주 총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살짝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헤센이라는 거는 이제 독일의 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이 프랑크푸르트가 헤센 주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헤센 주에는 루프트한자의 오퍼레이션 센터가 위치해 있죠. 프랑크푸르트는 어떤 도시죠? 예,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각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그 허브, 중심이 되는 포인트, 루프트한자의 허브 도시죠.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가 위치해 있는 헤센주를 총괄하고 있는 총리인 폴커 부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루프트한자 지분을 직접 인수하지 않는 방향의 구제금융을 주장하고 있고, 부총리이자 재무장관인 올라프 숄츠는 지분의 인수와 관련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알렸습니다. 자, 루프트한자 그룹의 중역 이사회는 그룹이
승객과 직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존력을 확실히 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루프트한자 외에 스위스항공과 에델바이스 에어는 최근 스위스로부터 14억 유로의 레스큐 딜을 협약받기로 했고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어쨌거나 루프트한자, 유로윙스 그리고 스위스항공은 6월부터 락다운을 완화하여 80개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총 106개의 운항지로의 서비스를 일부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행을 할 승객들에게 반드시 방문 국가의 출국, 입국이나 격리에 관련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고 그리고 모든 여정에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한다고 알렸습니다. 자, 덩치가 큰 그룹인 루프트한자 그룹의 현재 상황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을 독일 정부와 스위스 그리고 그 외에 보유항공사의 국가의 지원을 받기로 한 그런 상태고요. 다만 이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으로 걸려있는 독일 정부의 회사 내 발언권 획득 부분에서 결론이 쉽게 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운항 재개를 시도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현재 협상의 관건인 정부의 개입 부분은 사실 더 낫다, 낫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의 정답이란 게 없겠죠.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데도 루프트한자 그룹은 지원 조건으로 내건 정부의 이사회 진입을 그렇게 반대하고 있을까? 이건 파산한다고 하면서도 욕심은 부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의 개입이 심한 어떤 나라의 국적항공사에 있어본 제 경험상 정부에서 항공사에 대한 힘이나 입김이 작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것이 많았었어요. 대한민국도 항공사와 관련된 정부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솔직히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본인들의 틀에 맞춰 진행하려는 순간부터 형식을 위한 노력에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굉장히 우습죠. 그런데 단순히 정부 기관으로서의 영향이 아니라 회사 내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기 시작한다면 미래가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도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멍청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항공사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그 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부라는 부분이 단일 개체가 아니라 관련하는 특정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런데 그 특정 인물 중 한 사람이 회사의 흥망성쇠까지 모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임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즉, 새로 부임하는 사람이 다시 처음부터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파악이 끝난 시점에서 임기가 끝나고 다시 새 인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 공무원의 지식의 한계는 명백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더 답이 없을 거고요. 아마도 루프트한자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질병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예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면 오랜 기간을 제대로 합심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면 답이 안 나오겠죠. 아무쪼록 전반적인 방향이 좋은 쪽으로 결론 나고 구제금융의 금액 안에서 다시금 전 세계로 루프트한자 그룹 소속의 항공사들이 날개를 활짝 펴길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채널 DRS였고요. 드로이센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